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192페이지, 다음 193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분리의 법칙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밑에 물음을 보면 잡종의 둥근 완두끼리 교배해봐야지 그럼 어떤 모양의 완두가 나타날까라고 되어 있죠. 우린 앞에서 우열의 원리를 할 때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키는 것까지만 했고 잡종의 둥근 완두끼리 교배해보는 건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잡종의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해볼 건데요. 밑에 교과서 내용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멘델의 교배 실험 결과 잡종의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한대요. 자가수분이라는 건 뭐였냐면 자가수분은 자기 같은 그루에서 꽃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그루에서 수분이 일어나는 것. 넷꽃에 하던가 같은 그루에 있는 꽃에 수분이 되던가 하여튼 자가수분을 하여 얻은 자손에서는 둥근 완두뿐만 아니라 이번엔 주름진 완두까지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래의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대요. 무슨 실험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갖는 순종의 완두를 교배시켜서 잡종 1대를 얻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둥글다라는 형질을 갖는 이 완두가 순종이면 유전자형이 대문자 R, 대문자 R이 되죠. 그리고 주름지다의 형질을 갖는 순종 유전자형은 소문자 R, 소문자 R이 될 거예요. 이때 잡종 1대가 어떤 유전자형을 갖냐면 첫 번째 둥근 완두로부터 온 대문자 R과 주름진 완두로부터 온 소문자 R을 갖는 대문자 R, 소문자 R의 유전자형을 갖는 잡종 1대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잡종 1대를 한 번 더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랑 시키냐면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 자기 자신과 같은 그루, 즉 자기 자신, 같은 그루에 있다면 자기 자신과 유전자형이 같겠죠. 이 RR,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갖는 완두랑 수분을 했대. 그랬더니 결과가 3대1이 나왔대요. 둥근 거, 주름진 거. 우성대 열석의 표현형을 보이는 완두가 3대1로 나왔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험을 4번 한 거예요. C 색깔도 보면 자, 노란색 완두는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대문자 Y, 대문자 Y. 초록색은 열성이니까 소문자 Y, 소문자 Y. 이런 순종의 어버이를 교배시켜서 잡종 1대에는 대문자 Y, 소문자 Y만 갖는 잡종 1대를 만들어요. 이 잡종 1대, 대문자 Y, 소문자 Y를 가지고 대문자 Y, 소문자 Y를 갖는 또 다른 완두와 교배를 해서 같은 그루에 있는 유전자형이 같은 교배를 해서 결과를 봤더니 우성, 노란색과 열성, 초록색에 나온 비율이 3대1이래요. 아까도 3대1, 지금도 3대1. 다른 꽃잎 색깔이나 꼬투리 모양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험을 했더니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의 비가 3대1로 나오더라. 그렇게 자꾸 3대1로 나오면 이거 뭔가 법칙이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표 2에서 봤듯이 잡종 2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항상 3대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부터 밑줄 잡종 1대에서 쌍으로 존재하던 우성 대립 유전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잡종 2대의 완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성 대립 유전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나누어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린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으로 존재하던
예를 들어 대문자 R 완두였으면 이 쌍 중에 하나, R만. 대문자 R, 소문자 R이었으면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대문자 R만 갖는 생식세포, 소문자 R만 갖는 생식세포. 이렇게 각각 이 유전자가 찢어져서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분리의 법칙에 의해 아까 나왔던 우성과 열성 형질이 3대 1로 나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면 여기 옆쪽에 그림이 있죠. 자, 순종의 어버이가 있어요. 둥근 모양의 순종의 어버이는 유전자형 대문자 R을 갖고, 순종의 어버이 주름진 완두는 소문자 R, 소문자 R을 갖게 되죠. 이 경우 이 두 어버이는 각각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어요. 대문자 R만 가졌으니 대문자 R이 들어간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고, 소문자 R을 가졌으니 소문자 R이 들어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죠. 그 결과 1대 잡종 자손은 어버이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를 갖는 대문자 R, 소문자 R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죠. 근데 얘를 자가수분한 거야.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RR 완두랑 그다음에 또 똑같이 대문자 R, 소문자 R 완두를 교배를 시키는데, 이 완두는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냐면 대문자 R 갖는 생식세포, 소문자 R 갖는 생식세포. 마찬가지 대문자 R 갖는 생식세포, 소문자 R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배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이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얘랑 결합한 대문자 R, 대문자 R.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결합한 대문자 R, 소문자 R. 그 다음 세 번째 소문자 R과 대문자 R이 결합한 건데 대문자부터 관례적으로 써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문자 R, 소문자 R. 마지막으로 소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을 갖는, 사실 중복되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의 유전자형을 갖는 완두가 태어나게 돼요. 그걸 위에다 써보면 똑같이 어버이에게서 대문자 R 받으면 대문자 R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럼 빈칸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받았으니까 대문자 R, 소문자 R.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빈칸은 소문자 R, 소문자 R 써주면 되겠죠. 이때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대문자 R, 우성 유전자를 가진 이 세 개의 완두는 둥근 모양을 띠게 되고, 대문자 R 없이 소문자 R로만 구성된 이 하나의 완두는 주름진 표현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 표현형의 개수비를 보니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으로?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똑같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질 텐데 그중 3개는 둥근 거고 1개는 주름진 것일 테니까. 이때 둥근 것은 우성이고 주름진 것은 열성이므로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의 비가 3대 1이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옆에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 따라서부터 밑줄 쳐보면 잡종 1대인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서는, 이 말은 잡종 1대, 이 RR 완두를 자가수분했다는 거야.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완두랑 교배시켰을 때 얻은 잡종 2대에서는 유전자형이 RR, 대문자 R, 그다음 대문자 R, 소문자 R, 이 완두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죠. 보면 대문자 R 1개, 그다음에 대문자 R, 소문자 R 2개, 그다음에 소문자 R 1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고, 대립유전자 대문자 R은 소문자 R에 대해 우성이므로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유전자형의 경우는 둥근 완두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뒤에 있는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완두는 주름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잡종 2대에서 1대 2대 1의 유전자형 비율이 나타나고 또한 표현형의 분리비는 3대 1이 된다. 이렇게 3대 1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결론 밑줄을 쳐주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통 문제에 나오는 걸 한번 몇 가지 풀어볼 건데요. 밑에다가 한번 이 빈칸에다가 써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자, 확률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했을 때 둥근 완두가 만들어질 확률은? 자, 잡종 1대, 위에서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뭐였냐면 여기 보면 대문자 R, 소문자 R이죠. 이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갖는 잡종 1대를 자가수분 했다는 건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것과 교배를 시켰다는 거죠. 자가수분 했을 때 둥근 완두가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잡종 1대는 대문자 R, 소문자 R 얘를 자가수분 했을 때 둥근 완두가 만들어질 확률. 자, 그러면 얘를 자가수분을 해주는 거야. 자가수분을 해주면 얘네 둘이 교배를 시켜주면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생식세포가 각각 대문자 R 갖는 거, 소문자 R 갖는 거 나올 수 있고 대문자 R 갖는 거, 소문자 R 갖는 거 나올 수 있죠. 교배를 시켜보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대문자끼리 교배하면 대문자 R 갖는 원두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대문자 R, 소문자 R 갖는 원두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 대문자 R, 소문자 R 갖는 원두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소문자 R만 2개 갖는 원두가 만들어지죠. 이때 둥근 완두가 만들어질 확률은 몇 %다? 혹은 몇 분의 몇이다? 어떻게 구하냐? 둥근 완두 총 4개의 완두가 만들어지는데 총 4개의 완두 중에 몇 개가 하나, 둘, 3개가 둥근 완두죠. 3개가 둥근 완두다. 4분의 3 혹은 이 4분의 3을 퍼센트로 바꿔주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75%의 확률로 둥근 완두가 만들어진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600개의 완두를 얻었다. 이 중 둥근 완두의 개수는 하고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잡종 1대 자가수분 시켰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자, 자가수분 시켰었는데 이 자가수분 해서 총 몇 개의 완두를 얻었냐면 600개의 완두를 얻었대. 600개의 완두를 얻었는데 이 중에 둥근 완두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잖아. 근데 위에서 구했어. 둥근 완두가 만들어질 확률은 아까 4분의 3이래. 즉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600개의 완두 중에 둥근 완두는
4분의 3만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죠? 그럼 곱해주면 몇 개가 나오냐? 450개가 나오게 되겠죠. 즉, 둥근 완두는 450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똑같이 아까 위에처럼 600개의 완두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 이번엔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인 완두의 수를 구해볼 거야. 아까는 둥근 완두, 그러니까 표현형만 보고 둥근 모양인 걸 구했다면 이번엔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인 완두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것도 아까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자가수분 시켜요. 자가수분 시켰더니 유전자형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첫째, 대문자 R, 대문자 R의 유전자형이 하나 있고 다음 대문자 R, 소문자 R의 완두가 2개가 나오고 다음에 소문자 R, 소문자 R의 완두가 1개가 나오죠. 즉, 이 유전자형의 비가 1개 대 2개 대 1개의 비율로 나와요. 그쵸? 그랬을 때 6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처음에 600개의 완두를 얻었는데 이 중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섞여 있는 대문자 R, 소문자 R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걔는 몇 개 중에 총 4개의 완두가 태어난다면 그중 2개가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거잖아. 써주면 4개의 완두가 만들어질 때 대문자 R, 소문자 R은 2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곱해서 구해주면 즉 300개가 된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의 스타일들이 있으니 이 문제 한 번씩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익혀보시고요.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한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음 두 번째, 줄기의 키가 큰 대립유전자를 라지 T, 대문자 T, 다음 키가 작은 대립유전자를 소문자 T라고 할 때 키 큰 완두, 잡종이네요. 이것을 자가수분하여 얻은 자손 중에는 키 큰 완두가 있다. 이 키 큰 완두는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자. 자가수분 시켜주면 되죠. 얘랑 자가수분 시켜줘. 자가수분 시키면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냐면 T 하나, T 하나, 대문자 T 하나, 소문자 T 하나 만들게 되고 쭉쭉 자가수분 시켜주면 대문자 T, 대문자 T 아까 했던 거고 다음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이 중 키 큰 대립유전자가 이 대문자라는 건 이 키 큰 게 우성이라는 뜻이죠. 즉 대문자 T를 가지고 있는 이 3개의 완두는 키가 클 것이고 키 큰, 그리고 대문자 T 없이 소문자 T로만 이루어진 이 완두는 키가 작을 거예요. 문제에서 키 큰 완두는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키 큰 완두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완두 중에서 순종은 지금 대문자 T, 대문자 T 요 하나가 있는 거고 순종은, 잡종은 대문자 T, 소문자 T가 섞인 2개의 완두가 있죠. 즉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 이때 1대 2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분리의 법칙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수고했어요.